나의 번님들, 혹시 계란을 어떤 음식과 같이 먹었다가 신장이 상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이치를 깨달았을 때 참으로 믿기 어려웠지요. 계란이 누굽니까?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그 고마운 계란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니요. 허나 걱정 마세요.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상극인 음식이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번님들이 아침마다 건강 챙기신다고 계란을 드시고 계실 텐데 혹여나 곁들인 그 음식 때문에 내 몸속 신장과 위장에 조용히 독이 쌓이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우리 연배의 환자분들 건강을 살피며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10월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는데도 왜 몸이 자꾸 축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식 간의 궁합, 그 어울림이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계란은 참으로 귀한 음식이지만 잘못된 짝과 만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몸에 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신장에 무리를 주고 위장에 탈을 내며 심한 경우에는 몸 안에 돌이 생기는 결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늙은 교수가 계란과 절대 짝지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일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 3가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치 하나만 깨치셔도 우리 번님들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찬찬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란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계란은 예순이 넘은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최고의 선물 같은 음식이지요. 계란 하나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단백질이 6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썩 잘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하니 나이 들수록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는 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피를 만드는 철분,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골고루 들어있지요. 특히 노란 노른자에는 뇌를 깨우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기억력을 지키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계란을 일러 완전 식품이라 불렀던 겁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노른자 속에 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눈을 보호해줍니다. 나이 들면 찾아오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을 덜어주지요. 예전에는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비하기도 하셨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한 걸 보니 하루에 계란 2알 정도는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과학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요. 오히려 계란 속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나쁜 기름을 청소해서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 걱정이랑 마시고 마음 편히 드세요. 이렇게나 좋은 계란인데 왜 제가 오늘 쓴소리를 하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계란 옆에 두는 짝꿍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법제를 잘못하면 독이 되듯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섞어 먹으면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법입니다. 계란이 왜 우리에게 좋습니까? 첫째, 근육이 녹아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이른이 넘어가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30%나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가 산행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데 계란이 이 근육 곡간을 채워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백질은 우리 몸의 94%나 흡수됩니다.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흡수가 잘 되지요. 게다가 속도 편안합니다. 삶은 계란 한두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으니 굳이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루 한두 알이면 족합니다. 둘째,
눈을 밝게 지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른자 속 성분들이 눈 안쪽 깊숙한 곳, 황반이라는 곳을 감싸줍니다. 황반은 우리가 사물을 또렷하게 보는 필름 같은 곳인데 세월이 흐르면 여기가 닳아서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심하면 앞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지요. 허나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따로 비싼 영양제 찾을 필요 없이 자연의 힘으로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속상하실 때 많으시지요?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 안 나고 알던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고요. 이게 심해지면 치매가 될까 두려우실 겁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뇌에서 기억을 나르는 일꾼들을 만들어냅니다. 꾸준히 드시면 뇌가 굶지 않게 영양을 채워줘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물론 계란만 먹는다고 치매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내 건강의 밑거름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넷째, 우리 몸의 방패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아연, 셀레늄 같은 보물들이 계란 속에 다 들어있어서 나이 들어 약해진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60이 넘으면 감기 한 번 걸려도 한 달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면역력을 돋우는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계란이 바로 그 보약입니다. 다섯째, 피부에도 윤기가 돕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피부 속을 채워주니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에 생기가 돌게 되지요. 비싼 화장품 바르는 것도 좋지만 속에서부터 채워주는 음식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피부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속이 편하고 건강해야 얼굴빛도 좋아지는 법이지요. 자, 이렇게 계란의 5가지 덕목을 짚어드렸습니다. 근육, 눈, 두뇌, 면역력, 그리고 피부까지. 참으로 고마운 음식입니다. 헌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계란도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상 만물의 궁합이 있듯 음식에도 짝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기운을 북돋우는 짝이 있는가 하면 서로 부딪혀 몸을 상하게 하는 악연도 있는 법입니다. 계란이 딱 그렇습니다. 혼자 먹으면 완전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그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외려 몸에 부담을 주는 찌꺼기로 변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더 큽니다. 젊을 때야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소화력이 좋고 신장도 튼튼해서 좀 안 맞는 걸 먹어도 버텨냈지만 60이 넘어가면 다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삐그덕거리듯 우리 몸도 작은 실수 하나에 크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허나 60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탈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이지요. 이 늙은 교수가 진료실에서 뵌 분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셨는데요. 평소에도 몸 건강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돌보셨던 분이셨습니다. 아침이면 늘 삶은 계란 2알에 두유 한 잔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시려는 마음이셨겠지요. 헌데 어느 날부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영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 위장 기능이 많이 시들해져 있었고 영양 상태도 생각보다 좋지 못했지요. 분명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알고 보니 계란과 두유를 같이 드신 것이 탈이 되었던 겁니다. 두유 속에 든 어떤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잘 스며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지요. 열심히 단백질을 채우려 애쓰셨는데도 정작 몸속에서는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도 왜 자꾸만 몸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시는 번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바로 음식의 궁합을 모르고 서로 맞지 않는 짝을 지어 드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이제 이 늙은 교수가 계란과 절대 곁들이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본격적으로 이뤄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두유입니다. 아침 식사 때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번님들 참 많으실 겁니다. 우유보다 두유가 더 좋을 것 같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단백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요.
허나 이는 안타깝게도 큰 착각이랍니다. 두유의 바탕이 되는 콩 속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트립신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효소입니다. 헌데 콩에 든 이 트립신 억제제가 바로 그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흰자에는 남백 단백질이라는 귀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헌데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게 되면 두유 속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서 그 귀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계란 속 좋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지요. 단백질을 더 많이 얻으시려고 함께 드셨지만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좋은 기운을 깎아 먹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에 하나를 더했는데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만도 못한 결과를 낳는 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소화도 영 시원치 않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니 위장에 큰 짐이 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며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번님들은 소화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같은 음식을 드셔도 괜찮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과 두유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둘 다 우리 몸에 참으로 좋은 음식이니까요. 다만 함께 드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드시면 괜찮습니다. 계란을 드신 후 최소 한두 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두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에는 계란만 드시고 두유는 다른 때에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두 가지 음식의 귀한 영양분을 우리 몸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바로 달콤한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리는 달콤한 감, 참 많이들 드시지요. 말랑말랑한 홍시도, 아삭한 단덤도, 곶감도 참 맛있습니다. 계란으로 만든 반찬 드시고 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요. 헌데 이 짝꿍이 자칫하면 우리 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인데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합쳐지면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가 생겨버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에 녹지 않는 돌멩이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격이지요. 이 단단한 덩어리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릴 수 있고요. 더 심하면 위가 뒤틀리는 위경련이나 묽은 변을 보는 설사까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할 때는 이 덩어리가 뱃속의 위석이라 불리는 돌처럼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물론 감 하나 드셨다고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런 짝꿍을 자꾸만 반복해서 드시면 위장에 서서히 무리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번님들은 더욱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옛 문헌에도 이러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과 깨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옛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또한 같은 이치랍니다. 서로 짝이 맞지 않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이니 우리 번님들께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탄닌이 가득한 음식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함께 드시면 소화에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은 물론이고 고기나 생선처럼 다른 단백질 음식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감을 드실 때에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과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두 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여나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조합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바로 우리가 복용하는 약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많은 번님들께서 아침에 약을 드시기 전 속을 달래고자 계란으로 허전함을 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속에 약을 드시면 위가 쓰릴까 염려되어
무언가 드시고 약을 드시려는 마음에서 그러실 테지요. 그래서 삶은 계란 한두 알을 드신 후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헌데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음식이지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바로 약을 삼키시면 우리 위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뱃속에 염증이 있으셨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묽은 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번님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드시고 곧장 약을 드시면 위장에는 이중의 짐이 지워지는 셈이지요. 게다가 어떤 약들은 단백질 때문에 몸에 잘 스며들지 못하게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곰팡이 감염에 쓰는 약 같은 것들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줄어들 수 있답니다. 열심히 약을 드셨는데도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드시기 전에는 계란보다는 속 편한 가벼운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계란을 드신 후 충분한 시간을 두셨다가 약을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늘 뵙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지금 드시는 약과 음식의 궁합에 대해 여쭤보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 번님들, 계란과 함께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같이 먹으면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들도 있답니다. 이러한 짝꿍과 함께 드시면 계란의 좋은 영양 효과가 2배, 3배로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을 찾아 헤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겹고 쉬운 재료들이지요. 오늘 이 늙은 교수가 일러드리는 3가지 음식만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바로 아침의 금과일 사과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삶은 계란과 사과를 함께 드신다면 그야말로 더 없는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에는 계란이 품지 못한 귀한 비타민 C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답니다. 사과가 바로 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더할 나위 없이 보듬어주는 것이지요. 또한 사과 속에는 넉넉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물에 잘 녹는 식이섬유가 참 많습니다. 이 펙틴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어 우리 번님들의 배변 활동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계란만 드시면 장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사과를 곁들이시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는 위액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계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스며들고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두유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두유가 계란 단백질의 흡수를 막는다면 사과는 오히려 그 흡수를 돕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과에 깃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의 폐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세먼지나 나쁜 공기로부터 우리의 귀한 폐를 지켜주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쉽게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폐 건강을 굳건히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리하여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주니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을 미리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알과 사과 반쪽만 드셔도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건강한 밥상이 완성됩니다. 따로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참 간편하지 않습니까? 둘째, 바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온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땅에서 나는 보약이라 불려왔던 귀한 음식이지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에도 늙은 호박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눈을 밝혀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호박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지요.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막아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으니 늙은 호박과 함께 드시면 그 좋은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특히 침침한 눈 건강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계란 속 루테인과 늙은 호박 속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우리의 눈을 이중으로 굳건히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나이 들면 찾아오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테지요. 늙은 호박은 몸속의 물기를 터주는 이뇨 작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몸에 쌓인 묵은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주니 몸이 붓는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갓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호박즙을 챙겨 마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이롭습니다. 또한 늙은 호박은 소화가 아주 잘 되고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치레 후 회복 중이시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우리 번님들이 드시기에 정말 고마운 음식이지요. 그렇다면 계란과 늙은 호박 어떻게 같이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박죽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따끈한 호박죽에 계란 하나를 톡 풀어서 익히면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영양도 꽉 찬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혹은 호박전을 부치실 때 계란물을 입히셔도 좋고 호박을 넣은 찌개에 계란을 풀어 넣어도 별미입니다. 늙은 호박은 살이 찔 걱정도 없습니다. 100g당 25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니 배는 든든하게 채우면서도 몸은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지요. 다만 딱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혹시 신장 기능이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드시는 양을 조금 조절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옛날부터 우리 몸의 양기를 북돋우는 채소로 아주 유명했지요. 파읍촌이, 지양촌이 하는 여러 별명이 있는데 다풀이하면 집을 부수고 기운을 세게 한다는 뜻이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시지요. 부추 특유의 매운 향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마늘에도 들어있는 이 성분이 피로를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이 찬 분들의 몸을 데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궁합의 이치가 나옵니다. 계란은 성질이 본래 차가운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속이 냉한 분들이 계란만 드시면 가끔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부추는 정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계란의 찬 기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중화시켜줍니다. 그러니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로 기초 체력을 다지면서 부추의 기운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그야말로 천생연분, 환상의 짝꿍이 되는 겁니다.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이 솟아나는 효과가 배가 되지요. 부추에는 비타민과 철분 같은 영양소가 가득해서 계란에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계란의 단백질이 몸에 쏙쏙 들어오게 돕습니다. 부추계란볶음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만드는 법도 참 쉽습니다. 부추를 씻어서 먹기 좋게 숭숭 썬 다음 계란과 함께 휘리릭 볶아내면 끝입니다. 이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부추의 좋은 성분들은 기름과 만나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거든요.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고 된장찌개에 마지막으로 넣어 드셔도 참 맛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는 부추 계란 볶음 한 접시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이 들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 번님들, 내일 아침엔 꼭 이 부추와 계란 조합을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힘이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가지 음식, 사과, 늙은 호박, 그리고 부추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돈 들여 건강식품 찾으러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널려있는 이 착한 재료들이 진짜 보약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궁합이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정작 주인공인 계란이 상해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지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란을 고르실 때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껍데기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계란입니다. 헤이, 살짝 금 간 건데 어때 하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미세한 틈으로 살모넬라균 같은 나쁜 세균들이 이미 침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다 해도 깨진 틈으로는 균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보관하다가 깨진 걸 발견하셔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내 몸 지키는 게 돈 아끼는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둘째, 냄새가 나는 계란입니다. 계란을 독겠는데 퀴퀴한 황 냄새나 썩은 내가 난다면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익혀 먹으면 균이 죽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열을 가해도 이미 생긴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세요. 마트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 집에서 요리하실 때 바로 프라이팬에 깨지 마시고 작은 그릇에 먼저 깨서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노른자가 퍼지고 흰자가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계란입니다. 싱싱한 놈은 노른자가 봉긋하게 솟아있고 흰자도 탱탱하지요. 헌데 오래된 계란은 힘없이 퍼져버립니다. 이건 단백질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이니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큰 독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 때 꼭 포장지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가장 최근에 나은 신선한 놈으로 골라오세요. 넷째, 유통기한 지난 계란입니다. 냉장고 믿고 날짜 지난 거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란은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세균 잔치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역력이 약하니 날짜 지난 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계란은 사오시면 아껴두지 마시고 일주일 안에 부지런히 드시는 게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세워두세요. 그래야 숨구멍이 열려서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또 하나, 냉장고 문 쪽보다는 깊숙한 안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 쪽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금방 상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갈무리해 볼까요? 계란, 참 고마운 완전 식품입니다. 근육도 지켜주고, 눈도 밝게 하고, 머리도 채워주는 보물이지요.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허나 두유나 감, 그리고 약 드시기 직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사과, 늙은 호박, 부추 이 세 친구들과는 꼭 작을 지어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계란의 효능을 2배, 3배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알고 먹으면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오늘 이 늙은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 번님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나누라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 드시는 분들이 없도록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건강을 비는 마음을 담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